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데 정치판은 매일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싸움질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가운데 주범이다, 아니다 이것을 놓고서 정치판이 아주 격하게 싸움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세상을 또 한 번 시끄럽게 만들었던 김만배 일당이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법적으로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왠지 모르게 많은 분들이 씁쓸하고 개운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김만배 일당이 풀려난 소식과 함께 얼마 전에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살리자. 이 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김만배 일당이 풀려났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을 향해서 쓴소리를 퍼부었죠. 성남시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다.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는 결코 없다.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업자들을 싫어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업자와 함께 놀아난 그것이 바로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다. 남욱동이 이재명에게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남욱은 무서웠겠죠. 이재명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남욱이가 무서웠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남욱은 출소하면서 되도록 말을 아꼈는데 많이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진술 번복에 대해서 정리해서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곧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여운을 좀 남겼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주범 김만배, 김만배도 역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들이고 어떻게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대담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권순일의 말 같지 않은 궤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은 저희한테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변명 합리화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도덕하고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항소를 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이런 자도 명명백백하게 법이 가려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김만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이재명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만배가 하는 얘기에는 숨어 있는 뜻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기극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들이다. 아주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러니까 김만배로서는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우리가 지켜보지요. 이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흘 전이죠. 피가 끓어오르는 그러한 나라 사랑하는 심정으로 글을 적어서 올렸는데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살리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이 무너지고 정부 스스로 외교를 참사시키고 법치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가 재정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민생의 하방 경제는 폭망을 했다. 나라의 형편이 이런데도 국민들과 각계 각층의 엘리트는 침묵하고 있다. 정녕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트가 아니라 이리 때가 아닌가 싶다. 더럽고 비천한 탐욕의 이리 때 인간들이 엘리트인 양 내숭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방을 보라. 국방이 무너져 가고 있다. 3단 봉으로 전방 조수가 붕괴되고 국방이 허물어져도 왜 장군들은 이런 반구도 없는가? 뼈아픈 지적이지요. 또 군별로 분명하게 특성이 있어야 할 3군 4관 학교를 통합해서 국방사관 대학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에도 각 군의 장군과 장교 출신들은 왜 침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대학은 무기력하고 생각 없는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사관학교가 대학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송후회 장군들은 왜 침묵을 하고 있는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때문에 침묵하는가? 국가로부터 온갖 혜택을 입은 자들이 나라가 망가져도 침묵을 하고 모른 채 하니 똥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검사들은 검찰청이 80년 만에 폐지가 되고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역할이 박탈을 당해도 왜 2,400명의 검사들은 말이 없는가? 범죄자 권력 앞에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가?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입니까?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겐 그렇게 서슬 시퍼렇게 겁박하던 검사들이 왜 권력자 범죄는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항소도 포기를 하는가? 밤잠 설치면서 고시에서 검사된 것이 고작 범죄자 권력자 시너나 똘마니 역할을 하는가? 검찰은 국회 불법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검사 하나 지키지 못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는가? 박상용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어디에 팔아먹었는가? 폭탄주 마실 때나 검사 동일체인가? 판사들은 더 나쁘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주범은 단연 사법부다. 사법부에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려 범죄자를 엉터리 논리로 벌하지 않았던 것이 사단이었다. 소국적 거짓말은 가능하다는 궤변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재명 재판 대법원에서 대법관 권순일이 이런 망언을 하면서 이재명을 살려주지 않았었습니까? 보라 이제 판사들의 판결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었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에도 그 잘난 3천여 명의 판사들은 왜 말이 없는가? 자업자득이다.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해괴한 논리로 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또한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교도 죽었는가? 젊은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은 어디로 갔는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쇠락해 가고 정치가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는데에도 대학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 잘난 교수들은 그 흔한 성명서 쪼가리 한 장 발표도 못하는가? 후쿠시마 처리수의 거짓 선동에는 과학도 믿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했던 교수들의 사기 지성은 어디로 갔는가? 얼마나 후쿠시마 이 처리수를 가지고 이재명이 농락을 해왔었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고 헌법이 무너지고 삼권 분립이 파괴되는 것이 안 보이는가? 4.19 혁명 당시에 학생들의 데모를 지지하며 거리로 나온 노 교수들의 데모를 모르는가? 지성과 양심이 죽은 대학이 지금 대학의 꼴인가? 오히려 한자리 하려고 학수 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수들 70%가 범죄자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건 충격이다. 그런 더러운 양심과 도덕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가? 정말 일부이지만 목사들은 나쁜 자들이다. 목사들에 대해서도 아주 칼날 같은 촌철살인의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목사들이 이 정권을 지지하고 범죄자 권력자를 부활절에 교인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게 해서 교인들에게 연설하게 한 것은 정말로 도둑 같은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교인도 아닌 일반 국민들도 지금 교회 해체법을 못 만들도록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목사라는 것들이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는 세력들과 야합을 하고 있는가? 적당한 거래로 야합 쇼를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교인들이 1,500만이라고 하면은 반대 서명 운동은 한나절에 다 끝날 것이다. 낙태법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교회의 당면 과제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목사들이 공산화 정치 세력들과 야합을 하며 침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는가? 최근에 알려진 것과 같이 중국인들에게 공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양심도 의식도 없는 인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 국민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헌정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가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법치를 죽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고 있는가? 몇 푼의 보조금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국회의원을 해먹고도 아직도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망해가도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이래도 국가 원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양심도 죽고 나이값도 못하는 시정잡배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나라가 암담하다. 방송이나 언론에 인간답지 않은 것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부끄러운 얘기죠. 그들은 이미 간첩 집단인 민노총의 노예가 돼서 본래의 가치를 버린 지 오래다.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공짜 돈 몇 푼의 주권을 좌파들에게 팔아먹은 결과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아직도 좌파를 지지하겠는가?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나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 나라는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 또한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결국은 나라의 수준이나 정치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치꾼들의 감성적 선동이나 바람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선택을 해야 한다. 오늘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진영은 자유민주주의의 우파 세력들이다. 앞으로도 나라를 성장시킬 세력은 우파들이다. 지금 보라. 좌파는 나라 돈만 빼먹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진정 우리 모두가 스스로 뜨겁게 반성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가는 순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뼈아픈 지적이다. 어느 한마디 그러지 않고 바른 말을 지적해 줬는데 어느 말 하나 버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말들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회의 선각자, 깨달음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희망을 저는 갖게 됩니다. 비록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울림이 큰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글로서나마 방송으로나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